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정말 세계가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고 나토가 동유럽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추가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함대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왔던 영국이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던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아스터 미사일을 개량해 전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국방부가 45형 대어링급 구축함 6척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성능 개량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사일 제조사 MBDA와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5월 26일 밝혔습니다. Sea Viper Evolution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45형 구축함에 샘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투체계 그리고 아스터 30 블록 1 스탠다드 미사일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계약의 규모는 3억 파운드 규모입니다. 영국이 2009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45형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8,500톤급의 방공 구축함입니다.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S밴드 다기능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인 샘슨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400km 거리에서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하고 최대 12개의 공중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전투함입니다. 주요 무장은 Sea Viper로 명명된 아스터 함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이 공동 출자한 MBDA에서 개발된 것으로 최신 버전인 블록 1 NT 버전부터 전술 탄도탄 요격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요격고도 20km, 사거리 120km 범위 내에서 사거리 600에서 1500km급 전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이런 방공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번 개량을 통해 45형 구축함의 함대 방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능력에 국한된 이러한 시스템이 과연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45형 구축함,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공 구축함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구축함들은 선체 측면에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해서 거대한 레이더 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트 상단에 구형 물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S밴드를 사용하는 샘슨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구축함에는 레이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샘슨 레이더하고 이 뒤쪽 함교 구조물 뒷부분에 보시면 익숙한 모습이 보이죠? 우리 독도함에도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 L 장거리 탐색 레이더인데요. 타입 45 구축함은 이 두 가지 레이더를 이용해서 최대 400km 거리의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45형 구축함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의 위치입니다. 지구는 아무래도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낮은 곳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는 15m에서 20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되는 데 반해서 이 샘슨 레이더는 45m가 넘는 높은 고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해수면에 바짝 붙어서 낮게 날아오는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공 레이더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함이 무조건 좋은 구축함은 아닙니다. 영국이 45형 구축함을 도입하면서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이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이란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가동해서 발전기를 돌린 다음에 이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기로 추진 스크류를 돌리고 레이더와 전자장비들을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레이더가 예상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커서 레이더를 켠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그런 사고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척 전부 디젤 발전기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벌인 바 있는데요. 문제는 탄도미사일 요격 모드에 들어갔을 경우에 레이더의 출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소요 전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45형 구축함에 대한 동력 부분 추가 개량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이 꽤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미사일도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등장해 있는 가장 최고의 함대 방공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SM2, SM3 계열입니다. 특히 SM3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요격고도와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 SM3 계열을 사용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아스터 30을 개량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스터 30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원래는 사거리 30km짜리를 부스터를 달아서 120km로 연장을 하고 그 연장한 모델을 다시 또 부스터를 달아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도록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대형 미사일로 설계된 SM 시리즈하고는 그 궤가 많이 다른데요. 처음부터 미국이 진행하던 MD 시스템, 이 개발의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크렘린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뉴스 하나를 내놨습니다. 폴란드 북부 지역에 건설된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이 오는 6월 5일 시스템 점검을 시작으로 정식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폴란드 북부 레드지코보 지역에 건설한 지상 설치형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시오 가동 준비를 마쳤으며 오는 6월 5일 시스템 점검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이 현지 시각 5월 25일 밝혔습니다. 힐 국장은 상당한 지연을 겪었던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이 6월 5일 처음으로 전원을 켜고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 해군과 유럽사령부, 나토 등 작전 개선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작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축함이나 순양함에 탑재되는 이지스 시스템을 지상에 옮겨놓은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은 스파이 1D 위상 배열 레이더와 24셀의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유럽 미사일 방어 능력 제고를 위해 루마니아와 폴란드 지역의 설치가 결정됐는데요. 루마니아에서는 2015년부터 가동이 시작됐지만 폴란드는 기술적, 정치적 문제로 그동안 가동 일정이 계속 연기되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SM-3 요격 미사일입니다. 여기 탑재되는 SM-3 블록 1B 미사일은 사거리 1200km, 요격고도 500km에 달합니다. 폴란드 이지스 어시오 기지인 레드지코보 기지는 모스크바에서 불과 1300km 떨어진 곳에 입주해 있어 러시아 서부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부터 견제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루마니아에 설치된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은 이란 방어용이라는 서방 측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폴란드에 설치된 이지스 어시오는 러시아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지스 어시오의 마크 41 발사기에 공격용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수도 있다며 이것이 유럽의 군사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6월부터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이곳에 SM-3 블록 2 이상의 신형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면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폴란드의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이 동유럽 정세 불안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으로 보시고 있는 이 기지가 폴란드에 건설된 이지스 어시오 기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에 들어가는 그 거대한 레이더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형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지스 구축함 선체 안에 박혀있는 마크 41 수직 발사관도 24셀이 이곳에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배치되어 있는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 이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들은 원래 오바마 행정부 때 European Phased Adapted Approach, 일명 EPAA라는 구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EPAA를 추진했던 명분은 이란의 미사일이 유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남부와 북부 지역에 각각 하나씩 요격 미사일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미국이 제안했지만 나토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애초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기구였기 때문에 나토 예산으로 유럽 동부 지역, 북부와 남부에 각각 하나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니까 가장 반발한 것은 당연히 러시아였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을 막는다는 그 명분이 충분했지만 폴란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곳에 장거리 요격 자산을 배치하느냐며 러시아가 크게 반발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지스 어시오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마크 41 발사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사일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스트라이크 워페어 같은 경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LRASM 이런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요. 대공전 모듈에서는 SM2나 SM3, ESSM, SM6 이런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 마크 41 발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토마호크 같은 공격용 무기를 넣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토마호크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1300km나 떨어진 모스크바를 타격하려면 1시간 반 가까이 날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이걸 충분히 탐지할 수 있고 요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 레드지코보 기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발트 함대의 중심지 칼리닝그라드 때문입니다.
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가 발트해에 가지고 있는 가라앉지 않는 불침 항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입주해 있는데요. 레드지코보 기지는 이 기지에서 불과 180km 떨어져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로 20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발트 함대는 북해 함대와 다르게 러시아가 주력하고 있는 함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칼리닝그라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도 때문입니다. 이 폴란드에 있는 이지스 어슈어 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SM-3 브록 1B 같은 경우엔 벨라루스와 모스크바 서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둡니다. 러시아의 주력 ICBM 부대 대부분이 모스크바 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진지 변환을 하지 않고 바로 미사일을 쏜다면 SM-3가 충분히 요격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SM-3가 이 블록 1B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개발이 끝나서 미국과 일본에서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SM-3 블록 2A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2,500km, 요격 고도가 1,500km에 달합니다. 즉 폴란드에 있는 이지스 어쇼에 이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에 미국과 나토는 모스크바 서부 지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부 내륙 지역에서 발사되는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비례성을 갖추려면 아마도 쿠바나 멕시코 혹은 캐나다 같은 곳에 이지스 어쇼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건설해야 형평성이 맞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레드지코보 기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를 상대로 절대적인 전략적 열세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폴란드 이지스 어쇼 기지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가동 시작이 발표됐냐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고 핵전쟁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긴장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나토는 최근 발트해와 폴란드, 동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지스 어쇼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소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주고 압박하는 것이 크렘린의 우발적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양측,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